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후위기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팔의 피트니스 챔피언이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홍보대사인 김나윤 씨를 만나봤습니다.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개막 이틀째인 오늘 참석자들은 가짜뉴스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가톨릭 언론인들은 전문성과 신뢰 회복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책과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항상 국민의 뜻을 새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출근길 약식 회견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하겠습니다.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과 인적 쇄신 관련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가톨릭교회 주요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단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제를 먼저 우리가 주어야 저쪽의 답변을 기다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그러한 의미 있는 이런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지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교황청은 NPT 창립 멤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등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 노사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 정부의 역할이란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규가 발생한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그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경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인간에 봉사하는 경제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약 2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 폐기를 거듭 확인했지만 이에 따른 핵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100일 동안의 성과는 모두 발언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오늘 CPBC 뉴스는 50년 전 2022년을 예견한 보고서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인데요. 반세기가 지나서 다시 보니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22년 미국 뉴욕. 물과 식량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급기야 폭동이 일어납니다. 1973년 제작된 영화 소일랜트 그린에는 과일과 채소, 고기 등 천연식품이 사라진 2022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50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자원 부족과 환경이 파괴된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로마클럽이 1972년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대표적입니다.
로마클럽은 미국 MIT에 의뢰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컴퓨터 모델이었던 월드3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성장의 한계는 미래를 크게 5가지 조건으로 바라봅니다. 인구 급증과 공업화,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식량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공업 생산은 쉬지 않고 발생하는데 지구의 한정적인 자원은 결국 고갈되고 그 영향을 받아 환경오염이 가속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성장의 한계는 인류가 1970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계의 성장이 100년 이내에 멈춘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출간 후 논쟁거리를 던졌고 50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 전망은 예상에서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 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전 세계 4,900만 명이 기근 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의 한계가 주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성장만 추구하는 건 인간의 탐욕이며 탐욕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가르칩니다. 무한한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생태적 회심이 절실하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한 팔로 트로피를 4개나 들어올린 피트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나윤 씨를 김정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 팔을 잃은 김나윤 씨. 27이었던 나윤 씨는 팔 한쪽이 없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타인에게 장애인으로 비춰지는 게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문을 깨고 나온 건 다름 아닌 나윤 씨 자신이었습니다. 남이 쳐다볼 거라는 것도 그냥 저의 편견이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저를 가둔 거더라고요. 나는 장애인이라는 게 나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남은 얼마나 나를 그렇게 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제 생각들이 변경이 됐던 것 같고 사고 직후엔 의수를 착용했지만 지금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의수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쳐다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었고 그때 장애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덤덤하게 과거 일을 회상하는 나윤 씨.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매 순간에 대한 감사 덕분입니다. 내가 이전과 어떻게 같을 수 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감사가 가장 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역시 이전에나 지금이나 사랑해줬다는 것, 그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윤 씨는 1년 동안 재활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절단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봤지만 그 어떠한 정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절단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게 언어 매체에서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 장애인들이 숨어서만 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나윤 씨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장애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불편한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제가 상지절단 장애에 대해서 난 이런 게 불편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윤 씨는 장애인을 바라볼 때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며 장애인이라고 구분짓지 말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장애인이니까 이제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하지만 제가 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저 혼자 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것 그런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갖고 더 꿈이 많아졌다는 나윤 씨는 장애인식 개선가를 비롯해 재활운동 전문가, 배드민턴 대회 출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꿈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 뭐라고 딱 단정 짓긴 그렇지만 항상 저는 도전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이번엔 어제 개막한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언론이 사실 확인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언론인들은 전문성과 신뢰 회복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미디어 환경 변화는 저널리즘의 위기도 나왔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와 각종 선전이 우리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저널리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엔 독재 권력이 IT 기술을 이용해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라는 걸 알고 디지털은 엄청난 그 인류의 혁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독재 권력이 어떤 언론을 차단하고 컨트롤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걸 노라고 할 수 있는가? 가짜뉴스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등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만연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 같은 조작된 정보들은 언론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위기 속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은 전문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장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미디어가 발전하더라도 정보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기존 저널리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В принципе, многие из нас знают, как лечить болезни. Но к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ложиться на хирургический стол, лучше, чтобы это бы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хирург, а не любитель. Так и с медиа. Это все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потому что обязанно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а проверить каждую новость и отвечать за каждый факт.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장 김민수 신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신 극복에 종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는 높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는 천주교의 사회적인 신뢰와 영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천주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외 천주교회는 한 목소리로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어제 감사미사 강론에서 서울 시그니스 대회가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와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또 아시아 주교회연합회 의장 찰스 마운보 추기경은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언론이 분쟁을 막고 평화를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